원작과 결합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저번 시간에는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화학 결합이라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언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했냐? 오비탈끼리의 겹치면, 오비탈끼리 겹치면 그게 결합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원작과 결합 이론이다라고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끼리 겹친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편한 설명이죠. 이게 오비탈은 파동들이니까 파동들끼리 중첩이 일어나서 새로운 요런 이제 오비탈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침은 곧 결합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직관적으로는 되게 편한 설명인데 요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그럼 이제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오비탈이라는 건 파동 함수였는데 그럼 파동 함수의 겹침, 즉 결합이 일어난 그 상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파동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냐라는 게 결국은 증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간단하게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합니다. 자, 요 이제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풋사이는 전에 얘기했죠. 이 풋사이는 파동함수를 의미하고요. 파동함수. 근데 여기 풋사이 A라고 나와 있는 건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상태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A라는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풋사이 A. 그러면 안에 괄호 1은 뭐냐? 이 숫자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전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전자의 이름이 1인 거예요. 1. 오른쪽에 있는 전자의 이름은 2인 거예요. 2. 오케이. 그럼 이 파동함수 파동함수 두 개를 좀 곱해놨죠.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1이라는 전자가 A 원자의 파동함수에 들어있다 라는 거고, 오른쪽 거는 읽으면 지금 2라는 전자가 B의 파동함수에 들어있다. 그 두 개를 겹쳐놨다는 건 뭐 좀 애매하지만 동시성을 의미합니다. 현재 1은 A에 있고 2는 B에 있어 라는 거를 표현한 거고, 결국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니까 함수끼리 곱해도 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라지 풋사이를 얘도 이제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인데 얘네 둘을 결합했다, 뭐 결합된 파동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이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는 어떤 파동함수를 얘기하는 게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합 전을 설명하는 파동함수예요. 자, 결합하기 전에는 1이라는 전자는 어디에만 있고 A에만 있고 2라는 전자는 B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결합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결합하면 뭐가 달라지냐? 자, 왼쪽에 있던 이 1이라는 전자가 결합 전에는 A한테만 있었지만 결합 후에는 어떤 파동함수 안에도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B의 파동함수 안에도 1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 이 전자 입장에서는 원래 B한테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A한테도 영향을 받는 존재다. A의 파동함수에도 소속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 결합 전과는 달라진 형태의 어떤 파동함수로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어요. 자, 왼쪽은 결합 전의 상태랑 뭐 차이가 없는 상태죠. 근데 거기에 오른쪽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E라는 전자가 A에 간 상태. 그거를 동시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이 A에 있고 2가 B에 있는 상태나 A가 2에 있고 B가 1에 있는 상태가 결합된 후에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새로운 파동 함수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 파동 함수에서도 전자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그지? 뭐 전자에 대한 얘가 이제 파동 함수니까 이건 이런저런 설명들이 가능한데, 뭐 얘를 제곱해서 우리가 psi 제곱이 이제 확률 밀도로서 오비탈로 그려진 것처럼 얘를 제곱해서 오비탈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동 함수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이 원자가 결합의 이후의 오비탈도 파동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우린 요 정도만 살펴볼 거고요. 자세한 증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심 있으시면 따로 공부하시거나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결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뭐 어떻게 활용할 거냐,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좀 두도록 하겠고요. 저번 시간에 결합 종류를 선생님이 몇 가지를 설명해 줬었어요. 시그마 결합이 있고 뭐 파이 결합이 있다.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봤었던 것 같은데, 자, 시그마 결합은 어떤 오비탈과 어떤 오비탈이 만난 거다. S, 이 시그마가 그리스 문자로 S에 해당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S 오비탈과 S 오비탈이 만나서 시그마 결합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 오비탈과 S 오비탈이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면 요 축, 원자의 핵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회전 대칭이죠. 요런 모양, 요런 원통형의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이 결합은 그리스 문자의 P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만나면 요렇게와 요렇게가 만나서 원자 핵이 있으면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서 원자 핵이 있으면 요 면에 대해서 여전히 마디면을 갖는 파이 결합이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결합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라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합은 언제면 할 수 있으니까, 겹침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S 오비탈과 P 오비탈은 겹칠 수 있냐? 겹칠 수 있죠. S 오비탈과 이렇게 누워 있는 P 오비탈이 이렇게 겹쳤어요. 이렇게 겹침이 생기겠죠? 그럼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는데 시그마 결합일까 파이 결합일까? 라고 해서 선생님이 저번에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자, 얘는 이 결합축에 쭉 그어봤을 때 원통 대칭이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원통 대칭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 결합인 거예요. 오케이? 이 마디면이 생겨야만 파이 결합입니다. 그래서 S와 P 오비탈도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고, P와 P 오비탈이 만나도 시그마 결합을 할 수가 있죠. 요렇게 누운 애랑 요렇게 누운 애가 겹치면 P와 P가 만났지만 원자 핵에 대해서 회전 대칭이죠. 그래서 얘도 시그마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결합의 종류는 오비탈의 종류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결합의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둔 거지 오비탈의 종류로 한 게 아니다. 이 결합축에 대해서 원통 대칭인 요 애들, 요렇게 된 애들은 강한 결합을 가져요. 시그마 결합은 원자 핵과 핵 사이에서 전자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강하고 안정한 결합으로 분류가 되고요.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만난 대신 S 오비탈은 파이 결합을 못 하겠지. 그지? S 오비탈은 파이 결합을 못 해요. 마디면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P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그래서 파이 결합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원자핵과 핵 사이에 마디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 겹침이 일어나는 위치가 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겹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안정성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안정해지는 건 아니죠. 조금 안정해지는 겁니다. 약한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D 오비탈끼리 만나는 뭐 델타 결합 같은 것도 굉장히 약한
결합일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자가 결합 이론이 어째서 효과적인 이론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걸로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말고 이산화탄소로 갑시다. 자, 이산화탄소 분자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알고 있죠. 가운데는 탄소가 있고 양쪽에 산소와 산소가 있죠. 이중 결합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중 결합이 있고. 그러면 얘는 되게 직선형으로 생각이 되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텐데, 요 이중 결합을 두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질소의 삼중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이제 결합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요게 끊기가 어려울까? 요게 끊기가 어려울까? 요게 끊기가 어려울까? 이 삼중 결합에서 가장 바깥 거를 끊는 거랑 이중 결합에서 중간 걸 끊는 거랑 단일 결합을 끊는 거랑 좀 확대가 돼 버리네. 자, 뭐가 가장 강하냐 약하냐를 이 오비탈 원자가 결합 이론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대체 어떻게 해서 결합을 이루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탄소가 오비탈을 가지고 있겠죠. 자, 탄소는 전자를 어디에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기 때문에 이주기에, 그죠? 이주기의 원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2es2ep2의 그 원자가를 가지는데 오비탈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뭐 p 오비탈이 이렇게 s 오비탈로 할까요? s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 e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 있으면 이렇게 들어 있어. 왼쪽에 있는 산소도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을 하겠죠. 산소는 es2ep5인데 ep4죠. 근데 얘는 뭐 p 오비탈을 쓰겠습니다. p 오비탈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겹침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겹침. 이렇게 해서 단일 결합이 하나 완성되고, 왼쪽 산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p 오비탈이 s 오비탈과 만나서 단일 결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탄소와 산소와 단일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중 결합이 형성이 또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탄소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3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s 오비탈을 뭐 결합에 사용했으니까 남은 결합은 누구로 해야 된다? p 오비탈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 오비탈을 뭐 가로로 p 오비탈은 세 방향이 있죠. 그럼 가로로 있는 애를 쓸까? 세로로 있는 애를 쓸까? 앞으로 누워 있는 애를 쓸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얘로 결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이미 산소의 p 오비탈은 같은 방향으로 겹칠 수 있는 p 오비탈은 누구랑 결합해 있어? 이미 탄소의 다른 오비탈과 결합된 상태죠. 그래서 누워있는 p 오비탈은 결합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오비탈을 쓰냐? 서 있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애를 오른쪽 산소와 결합시키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 산소도 어떤 오비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p 오비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얘네끼리 무슨 결합을 형성할 거다? 파이 결합을 형성할 거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탄소와 오른쪽에 있는 산소는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떤 결합이고 단일 결합이 그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갈 때가 더 문제야. 자, 왼쪽으로 갈 때도 p 오비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누워 있는 애도 못 쓰고 서 있는 애도 못 써. 그러면 요 비스듬한 애밖에 없죠. 얘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산소도 어떤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비스듬한 애를 같이 써가지고 이 방향의 파이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CO2는 직선형으로 그냥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되게 입체적인 구조입니다. 축 방향에서는 시그마를 결합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X 방향으로는 이렇게 파이 결합이 돼 있고 Y 방향으로는 이렇게 파이 결합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실제로 오비탈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축 방향까지 전자가 접근하지 않아도
이 파이 결합만 공격함으로써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거를 좀 실험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탄소 같은 경우 두 개의 시그마 결합과 두 개의 파이 결합을 가지게 된다라고 결합의 성질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느 결합이 먼저 끊어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강력한 시그마 결합은 오래 버티고 누가 먼저 끊어질 거다, 파이 결합이 먼저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질소 분자를 한번 여러분이 설명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소의 삼중결합은 시그마 몇 개와 파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질소의 삼중결합을 시그마일지 파이일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결합을 하는 게 더 먼저예요. 일단은 시그마를 먼저 하고 싶을 거란 말이지. 시그마 결합은 누워있는 피오비탈을 통해 할 겁니다. 누워있는 피오비탈로 시그마 결합을 하나 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아마도 이렇게 돼 있는 파이 결합이 하나 일어날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누워있는 파이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질소의 삼중결합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결합이 깨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 나머지 두 개는 깨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에너지를 좀만 가해도 질소에서 파이 결합을 끌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정도까지 일단은 얘기를 드리겠고, 원자과 결합 이론이 이 다중결합에 대한 설명을, 그 에너지의 하여튼 두 개 결합 중에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는 방향과 그 결합의 종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까지 좀 설명한 내용들을 그림 보고 조금 살펴보고요. HF 분자에는 어떤 결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수소는 1s밖에 없으니까 s 오비탈이 쓰일 거고, F는 그렇다면 시그마 결합을 위해 축방향으로 누워 있는 p 오비탈을 사용해서 겹침이 일어나니까 시그마 결합 하나로서 단일 결합은 모두 시그마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결합해야 되니까. p 오비탈도 시그마 결합을 누워 있는 애들은 할 수가 있고, 서 있는 애들은 이렇게 더 약한 파이 결합을 이렇게 각자 있던 오비탈들이 이런 형태로 겹침이 일어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겹침 일어나진 부분이 그 확률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좀 두꺼워진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섞여 있는 그림이 이제 이것만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HCH 이렇게 에타인이라는 분자고요.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여기 화학식이 있죠. 이렇게 있는 친구입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삼중결합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방향에 있는 시그마 결합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 파란색 로브로 파이 결합이 하나 있고, 보라색 로브로 또 파이 결합이 하나 있다. 시그마 하나에 파이 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중으로 돼 있는 애들은 어떤 결합을 이루냐?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자, 가운데 탄소가 오른쪽에와 시그마, 또 왼쪽에와 시그마를 이루고, 그지? 오른쪽에와 위에 P로 이렇게 서 있는 P로 파이 결합을 이뤘다면 왼쪽에와는 어떤 애로? 누워 있는 P로 파이를 이룰 거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같은 에너지 크기는 같아요. 비슷한 에너지의 파이 결합이지만 사용하는 오비탈이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이 결합의 배향도 다릅니다. 얘는
하나는 이 뭐 x축으로 돼 있고 하나는 y축으로 돼 있고 누워 있는 결합의 축 방향도 차이가 있다까지 원자과 결합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합을 설명하는 방식들이었고요. 근데 이쯤에서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세히 봤다면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H2O를 생각해 볼까요? 자, H2O. 자, 그럼 H2O는 어떤 오비탈과 어떤 오비탈이 만나서 무슨 결합을 이룰까를 이제는 원자과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수소에는 무조건 S 오비탈밖에 없겠죠. 1s와 1s를 썼을 거야. 근데 산소에는 ES도 있고 EP도 있죠. 얘네끼리의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일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 산소를 가운데에 두고 수소는 S오비탈이니까 동그랗게 오비탈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산소다. 그러면 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수소와 시그마 결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오비탈을 쓰겠습니까? ES 아니면 EP가 모두 가능하겠죠. ES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겨서 아마 같은 겹침이 양쪽에 일어날 것 같다. 근데 조건은 오비탈 하나당 한 개 결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ES 가지고 양쪽을 다 결합은 못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겹침을 ES랑 1S가 만나서 요 겹침이 일어났다. 그러면 요쪽의 겹침, 왼쪽의 겹침은 어떤 오비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런 P 오비탈 가지고 겹침을 했겠죠, 그지? P 오비탈 가지고 겹침한다. 그럼 나머지 이제 P 오비탈 두 개는 그냥 남아 있으면 되니까. 근데 요때 이제 그러면 생각해볼 만한 게, 그러면 두 개의 결합이 사실 어째야 한다는 거야? 완벽하게 같다는 거야?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물 분자는 잘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알고 있나요? 실제로 얘네 둘의 결합 세기, 에너지와 뭐 성질, 길이 뭐 이런 거를 측정해 보면 완벽하게 같게 나옵니다. 대칭으로 발견이 돼요. 그러면 양쪽에 다른 오비탈을 써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단 조금 첫 번째 의문점이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이제 문제입니다. BF3를 생각해 보세요. 자, BF3를 만들고 싶어.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어. 자, 얘는 어떤 오비탈들을 썼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 꼭 H여도 상관없어요. H가 생각하긴 편하니까. 뭐 F는 다 EP 오비탈을 이렇게 썼다고 하자. EP를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쳤어요. 그럼 이제 붕소 입장에서 오비탈을 3개를 써야 돼. 그지? S 하나, P 3개를 가진 입장에서 과연 이 중에 누구 오비탈을 F와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같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같은 P 3개를 쓰면 되겠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P 오비탈을 하나 썼어. PX를 썼다고 하자. PY나 PZ로 얘랑 결합하고 싶지. 근데 PY랑 PZ는 어떻게 누워있어요? 방향이 문제야, 방향이. 나는 요렇게 누워있는 오비탈이랑 요렇게 앞뒤로 튀어나온 애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120도 각도의 겹침을 이뤄낼 수가 있냐 라는 게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CH4도 엄청난 문제죠. 3연체 배향으로 완벽하게 결합을 겹침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거는 축 방향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109.5도라는 애매한 각도의 오비탈과 효과적으로 겹칠 수가 있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좀 새로운 개념을 하나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쳐볼까 싶고요. CH4는 이렇게 같은 세기의 같은 성질의 결합을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 말은 결합에 사용된 오비탈이 어째야 된다? 같은 성질의, 왜냐면 수소는 다 이랬으니까 다 똑같아요, 성질이. 근데 탄소 입장에서 이 탄소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같은 성질의
오비탈 4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탄소 입장이.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갖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겁니다.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갖고 있어. 요런 애 하나랑 요런 애 하나, 요런 애 하나, 요런 애 하나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각각 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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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랑 이렇게 겹침을 이뤄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탄소는 원래 서로 다른 S와 P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게 4개가 될 수가 있냐?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반죽통에 집어넣어요. S 넣고 P 넣고 P 넣고 P 넣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저어줘. 이렇게 열심히 섞어준 다음에 딱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딱 쪼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4개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이브리디제이션, 우리말로 혼성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자, 탄소 입장에서는 수소 4개와 결합할 때 뭐가 제일 좋냐? 같은 성질의 오비탈 4개를 각각 원자 방향으로 뿜어냈을 때 모두가 시그마 결합을 이루면서 굉장한 에너지적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SPP를 갖고 있었지만 요걸 가지고 효과적인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4개의 오비탈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혼성 오비탈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결합을 이룬 탄소에게 S 오비탈이란 없다. P 오비탈도 없다. 얘네를 짬뽕해서 만든 새로운 오비탈을 4개 갖고 있는 거다 라고 하고요. 얘한테도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아주 간단하게 지어요. 그 재료를 그대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S 하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S 적어주고, 자, P가 3개 들어갔으니까 P의 뭐 세제곱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새로 생긴 혼성 오비탈의 이름 sp3 오비탈 이렇게 불러요. sp3 오비탈. 가운데 있는 탄소는 sp3 오비탈을 4개 가지고 있고 그 4개가 각각 수소와 효과적인 겹침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조금 지금은 좀 납득이 안 가도 뒤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다른 사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BF3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 BF3의 목적은 뭡니까? B의 붕소의 목적은 같은 성질의 오비탈을 3개를 만들어내야 되죠. 자, 아까 4개를 만들 때는 재료를 몇 개 썼어요? SPPP 4개를 썼지. 그럼 3개를 만들 거니까 오케이, 3개만 쓰겠다. 그러면 누구를 쓰냐 할 때 이게 사실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자, 이 3개 방향은 평면 위에 있죠. 그지? 한 평면 위에 있지. 근데 P오비탈 3개 중에 하나는 혼자 다른 평면에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 붕소 입장에서 요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이 평면에 수직으로 뚫고 나와 있는 요 P오비탈은 이 F와 효과적인 겹침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오비탈 하나는 쓰지 않아. 누구 쓰냐? S, P, P를 사용합니다. 그럼 얘네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혼성 오비탈은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sp2 혼성 오비탈 이렇게 됩니다.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어서 3개가 각각 플루오린과 효과적인 시그마 결합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베릴륨으로 보겠습니다. 베릴륨은 양쪽으로 베릴륨 할라이드를 볼까요? 수소 2개를 했을 때 자, 누구 썼을지 이번에 예측이 가나요? 자, S 오비탈 1개와 P 오비탈 1개를 혼성해서 뭐를 만든다? SP 오비탈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의 SP 오비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하나의 SP 오비탈은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수소와 수소의 겹침이 일어난다. 일단은 계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SP 혼성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괜찮은 설명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재료랑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s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죠. 자, 선생님 플러스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p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혼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 두 개를 겹쳐요. 자, s 오비탈 위에다가 p 오비탈을 이렇게 겹쳤어. 정확히 이렇게 겹쳤어. 근데 얘는 플러스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확률이 서로 보강과 상쇄를 통해 어떤 모양이 될지 예측이 되시나요? 왼쪽 부분은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났으니까 확률이 어쩔 것이고 이렇게 커진 쪽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작아진 쪽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SP 혼성 오비탈의 모양이에요. SP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더할 때라고 하면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빼면은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지. 그러면 모양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번에 왼쪽이 상쇄되고 오른쪽이 보강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S가 갖고 있던 확률과 P가 갖고 있던 확률이 있어. 그거랑 나중에 생긴 요 둘이의 확률을 더하면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막 더 많이 갖거나 에너지가 안정해지거나 불안정해지거나 그거는 달라지지 않아. 단지 분포하는 치우침 경향성 뭐 요런 거를 보기 좋게 재배열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적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자, ES가 안정해요, EP가 안정해요? ES가 더 안정하죠. 그러면 SP 혼성 오비탈의 에너지적 위치는 어디 있냐? 정확히 중간에 있습니다. 정확히 중간에 SP가 곱하기 2인 거야. 그러면 뭐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에너지 차이가 1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에너지 차이가 2분의 1로 두 개만큼 있으니까 처음에 에너지도 1이고 나중 에너지도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하진 않아. 확률도 변하지 않고. 단지 그거를 우리 원자과 결합 이론의 목적은 효과적인 겹침이야. 겹침이 곧 결합이고 그게 안정성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겹침을 위해 두 개를 혼성화한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원자과 결합 이론 혼성 오비탈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이게 또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살펴보고 이게 SP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게 ES 오비탈의 파동 함수고요. 파동 함수고 얘가 P 오비탈의 파동 함수예요. 그럼 두 개를 선형 결합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더하기, 빼기를 한다 라는 거고 둘이 더했을 때 만들어진 새로운 얘가 SP 오비탈 첫 번째, 얘가 SP 오비탈 두 번째 되는데 더하기 빼기만 했으니까 방향만 왼쪽으로 치우치네 오른쪽으로 치우치네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확률 즉 에너지 개념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곱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ES의 제곱과 EP의 제곱이 처음 확률이에요. 처음. 그러면 나중 확률은 뭐 제곱 곱하기 더하기 뭐 제곱이에요? psi 1의 제곱 더하기 psi 2의 제곱이 나중의 확률이야. 이 두 개는 어째야 된다? 같아야 된다. 실제로 같을까? 제곱해 볼게요. 제곱 빠르게 하면 앞에 거 하면 2분의 1 ES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2 ES EP 플러스 2분의 1 EP 제곱이죠. 자, 아래쪽 거 제곱하면 2분의 1 ES 제곱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ES EP 플러스 2분의 1 EP 제곱이 나오죠. 가운데 항이 어떻게 되면서 상쇄되면서 1 ES 제곱 나오고 EP 제곱 나오죠. 앞에 루트 2분의 1이 왜 하필 들어갔냐? 이거 맞춰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교화 상수라고 하고 어쨌든 두 개를 더하기 빼기 함으로써 새로운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는 게 파동 함수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다음 시간에 SP2부터 좀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